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의대에 합격하기 위한 전형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사제하고 또 지역균형, 이런 전형 요소 중에 이제 면접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비중이 중점을 줘야 될지 좀 혼돈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는요, 의사들의 그 역량을 올바르게 그 성장하고 육성시킨다는 조건 때문에 면접을 굉장히 크게 강화해서 이때까지 선발을 했습니다. MMI에서요, 멀티 미니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방에서 하는 서울대 방식의 어떤 그런 면접도 있지만요, 뭐 가천대처럼 한 명의 면접자를 8명의 교수진들이 한 40분 내지 50분 동안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면접을 보는 방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사제나 지역인재 경영도 마찬가지로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를 가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뭐 40%까지 하는 대학들이 가장 줄을 이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시에서도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정시에서 수능 100%도 뭐 물론 있겠지만 정시에서는 이제까지 뭐 서울대도 그렇고 정시에서 뭐 20% 면접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면접에서 의대는 패스 페일 해가지고 즉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어떤 그 기준으로만 했지 점수화는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시에서 점수화를 시켜가는 그런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만 얘기하려고 이 카메라를 켜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MMI 책을 쓰고 15년 가까이 이제 서울대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면접 역량이 특출난 친구들이 의외로 특목고에 많이 비중이 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지금 지역의사제라든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전국 자사고의 역량보다는 지역에서 내신 위주로 지원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물론 첫 번째는 수능 최저겠죠. 자, 수능 최저를 얼마만큼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일단 의대에 충족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면접 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요, 그런 면접 역량이 상당히 좀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책도 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내신을 충분히 챙기면서도 충분한 토론 역량을 강화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면접을 실제로 치러보면요, 내신이야 똑같이 뭐 1.1, 뭐 1.0들이 그 학교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1.0이어도 면접 역량이 훅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1.45여도 면접 역량이 월등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므로 이 면접 역량에 따라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물론 수능 최저를 충족시켰다는 전제합니다. 물론 뭐 서류가 똑같이 충족시켰다는 전제를 깐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뒤집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 의대 면접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신이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어 2028학년도 같은 경우 물론 내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져야 되겠지만 뭐 보통 5등급 체계 하에서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 1.5, 1.4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거에 뭐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거고요. 그 이면에 내신 그다음에 수능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면접 역량을 위한 평상시의 준비가 좀 돼야 된다. 왜? 면접 역량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즉 장기간에 통해서 그 학생의 몸에 밴 기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간에 역량이 폭발하지는 못한다. 자,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채워나가는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연습을 좀 하시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그 서울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만 면접 역량을 굉장히 강화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차피 뭐 나는 뭐 내신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수능 최저만 맞추면 갈 거야 뭐 이렇게 아예 그 픽스를 하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5등급 체제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변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면접 역량에서 훨씬 더 변별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 꼭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만큼 면접 역량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자, 평상시에 발표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또는 학생들과 동료들과 모둠주에서 토론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올바른 논리와 사고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냥 따라서 답만 외우는 그런 내신, 즉 5등급제에서 그냥 대충 하면 1등급 때는 나오겠지. 요거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 면접에서 뒤집기를 당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데이터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면접 역량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최소 지금 2학년이라고 한다면 2028학년들은 1년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즉 여름방학 때부터 내년 수시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1년 정도는 몸에 배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년 10년 가까이 서울대 의대 면접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서울대 일반전형이 딱 일주일이 됩니다. 예,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요. 그 전국 상위권을 누리는 전국의 인재들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면접 준비를 아침 저녁으로 해도 바뀌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라. 예전처럼 패스와 페일로 해서 그냥 합격 불합격에 대한 어떤 참고사항이 아니라 점수 상황이란다면은 반드시 이것이 합격의 필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